자, 17년도 수능입니다. 17년도 수능 지문이고, 지문 보기 전에 문제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대충 어떤 말을 하겠구나 라고 스케치를 미리 머릿속에 해놓고 지문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거 문제를 읽거나 제대로 읽는다 혹은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그냥 구경 쓱 하는 거예요. 섬유소, 반추동물의 세포, 반추위 미생물, 반추동물의 섬유소 섭취, 그리고 피부락도 수치 노진,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반추동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구나. 반추동물은 이제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선지 보면은 윗글로 볼 때 A에서 C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그러니까 이때 지문 한번 쓱 보고 A가 피부락도 수치 노진 F 미생물이구나. B는 S, C는 L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문의 구조는 메인이 일단 미생물이 되겠죠. 최소한 미생물이 메인이 되는 문단이 하나 이상 있죠. A를 감싸고 있는 문단 하나 있고 B를 감싸고 있는 큰 문단 하나 있고 C를 감싸고 있는 큰 문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추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걔네들이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했을 때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지문에서 보면 기억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은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이 지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야를 알려주는 문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원리나 과정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숙신산과 젖산이라는 특정한 키워드가 또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선지와 발문들을 봤을 때 반추위 그리고 미생물 얘기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문단별 주요 문장, 즉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까지 수르르 훑어보면은 지금 반추동물이 어떻게 섬유소와 비섬유소에 대해서 이걸 에너지로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그 역할이 미생물이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라는 내용이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섬유소와 비섬유소.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서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문장인데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거지. 큰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사람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할 때는 이거 섬유소에 대한 설명이구나. 사람은 어떻게 비섬유소네요. 사람은 어떻게 비섬유소를 소화를 시켜내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면 비섬유소를 사람의 경우에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대요.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도를 그릴 때, 도식화를 그릴 때 화살표 위에 설명을 써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이를 소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대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소장으로 흡수를 하고 그리고 얘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써볼까요? 에너지원.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의 예시로 지금 아까 비섬유소에서 녹말 들어줬던 것처럼 여기서는 셀룰로스를 들어주고 있네요. 셀룰로스를 들어주고 있는데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사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셀룰로스는 분해를 하지 못한다.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곧 에너지로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에서 보이는 특징이 정보를 좀 대놓고 안 줘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 정도 추론은 해야 우리가 정제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한 요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도 얘네를 직접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비섬유소,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효소가 없는데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둘 다 에너지원으로 쓰나에 대한 얘기가 다음부터 나올 건데, 근데 여기서 첫 문장이 보면은 위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동물의 첫째 위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적용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여기서 메인은 미생물입니다. 위가 아니에요. 위의 구조가 아니에요. 시작을 지금 위에 대한 설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미생물이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범주의 특성이에요. 미생물의 특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볼게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까지 읽었으면 이제 이해되죠. 아, 그러고 F가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조금 더 이거 읽기 편하게 우리가 써줄게 라고 했으면 이 F가 최소한 제일 앞문장 혹은 두 번째 절에 나왔어야 되겠죠. 만약에 두 갈식으로 썼다면. 근데 이제 약간 의도적으로 얘를 뒤로 보낸 느낌이 없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반추위에서 서식한다. 반추위에서 서식하는데 이 반추위는 산소가 없다. 산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어떤 개념은 제가 이 논리적 구조를 타고 있고 어떤 개념은 일종의 용어의 해설처럼 제가 구조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메인 정보와 서브 정보를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따가 문제 풀 때 보면 나오는데 서브 정보와 메인 정보를 잘 구분을 해야 전체 논리 흐름을 읽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메인 정보는 논리 흐름을 이끌어가는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중 피브로박터 숙신호제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래요. 위치가 여기 있으면 좋겠죠. 섬유소를 분해한다. 식물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이해한 걸 도식화하면서 이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셀룰로스라는 게 있는데 얘가 겉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얘의 역할은 이걸 끊어서 셀룰로스를 밖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노출시켜서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얘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이 중요한 거,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반추동물이 다이렉트로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F가 먹는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 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아세트산, 그리고 숙신산 등이 발생하며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아세트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에 대한 정보예요.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돼서 생존이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그러니까 이때서야 대사 산물로 얘네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서야 이 아세트산이 다이렉트로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리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도 쓰인다.
다만 반추위에서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에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게 여기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 숙신산은 또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뭔지는 모르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근데 얘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한대요. 이 숙신산을 열심히 먹고 배출하는 게 프로피온산. 그리고 이 프로피온산은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그러면은 이 프로피온산이 간으로 간다라는 거네요.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레토코쿠스 보비스도 서식한다. 지금 이제 이 친구는 이 자리겠죠? S. 이 미생물은 반추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녹말을 가지고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지금 얘네가 또 자기가 쓰네. 자기가 분해해서 또 자기가 쓴대요. 공통점이죠, 공통점. 이런 거는 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각. 사실 익숙해져서 내가 많이 풀어봐서 감각할 수 있으면은 덜나 역시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속도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상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F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S의 경우에는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답니다. 산성도를 알려주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경우를 하나 줬죠. 만약 이렇다면 if 만약에 pH가 7.0 정도고 생장 속도가 느리다면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이런 경우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이 배출된다. 같이 한 번 더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나왔죠.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해서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if 두 번째 if 준 거예요. if pH가 6.0 정도고 생장 속도가 빠르대요. 중요한 거는 이게 문양구조가 앞에 거랑 완전 같거든요. 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그런데 반면 이 경우에는 생장 속도가 빠를 때 N은 하면서 중간에 이게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나가는 정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뭐뭐 하며 혹은 뭐뭐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서 정보를 슥 밀어넣는 거지. 이거를 같은 구조로 설명해도 됐을 텐데 얘를 넣었다라면 다분히 의도적이죠. 이때는 녹말이 충분해서 그런 거다.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이때는 젖산이 나옵니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서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문장 잘 분석하셔야 해요. 문장을 잘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이해해서 씹어 넘기는 겁니다.
보면은 두 가지 경우죠. 여기도 동물에게 다이렉트로 가던가 아니면 어떤 또 이름 모를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가는데 요 미생물은 지금 아세트산과 프로피오는산을 배출한다. 네. 그 다음에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상황을 또 전제해 준 거죠. 그래 이런 상황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라는 서술이죠. 만약에 F의 생장이 너무 심해지면 반추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하나가 더 있는 거네요. 조건이. 그러니까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은 S의 생장이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된대요. 그래서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된다. 그래서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 인과관계잖아요. 이 사슬이 중간에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를 확실히 보셔야 돼요. 특히 이 지문에서는 보면은 젖산이 늘어나서 산성이 되고, 산성이 된다는 건 당연히 pH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산성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이 성장하여 항상 젖산을 대사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L이 나온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얘가 지금 인과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S처럼 뭔가 독립적인 정보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과관계 속에 있는 정보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 L은 산성일 때 생장이 빠르고 그리고 무조건 젖산만을 생산한다.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L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젖산이 또 많이 나온대. 알 수 있죠? 이거 무한울프잖아, 그렇죠?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항상성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생장이 감소한다. 이게 이제 한 덩어리의 인과관계인데 중요한 거는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꼴이 이제 항상성인 거죠. 그러면 이때 F리베레토 사무소 분해 미생물들은